너 이재명이냐? 반갑습니다. 김명은TV입니다. 자, 12.3 비상계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한남동을 지켰고요. 서초동을 지켰고요.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하나 달라진 것은요, 애국심이 불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보수가 기억해야 될 배신의 순간이 또 생겼습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문제는요, 이 사과의 방향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게 아니라,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고, 국민의힘이 그거를 막지 못했다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거는요, 단순한 메시지 실수가 아니고요. 정권의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는 이 야당식 사고 방식이요, 국민의힘 내부로 지금 침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좌파 뿌락지들이 국민의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책임 있는 여당의 메시지가 무엇이어야 하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이다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정도로 고립되게 만든 전국의 문제였다. 민주당의 29번의 탄핵 남발은 윤석열 정부를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끔 하는 행정마비다. 이게 진짜 내란의 세력이 아닌가라고 국민들에게 되물어야 되는 거죠.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 우리가 다시 정권을 되찾는다라고 하면 쇄신과 반성으로 새롭게 피어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의 광기 어린 공격 속에서 대통령 지켜내지 못해서 반성한다. 한 번의 탄핵을 겪었고 이번에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선 의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요, 독단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것을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식으로 머리를 숙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요, 정권과 당의 관계를 완벽하게 유리되게 만드는 거죠. 보수를 스스로 해체하는 자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권 부산입니다. 조은희, 강남 3구, 서초갑의 따뜻한 보수의 심장에서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구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한 번이라도 나와봤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서범수, 울산 울주군, 권영진, 대구, 달서, 엄태영, 충북 제천, 이런 사람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지역구다라고 하면요, 이런 작자들 거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국민의힘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공천할 때요, 분신도 하고 단식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서는 밥도 안 먹고 대가리 깎으면서 싸워가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데는 나와보지 않습니다. 국민들 위해 싸워보고 이따구 소리를 하라라는 겁니다. 자, 2025년 4월에 입당한 양향자, 특히 저는 이 사람 무슨 자격으로 계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연단에 올라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극우다라고 말하는지 당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입당했죠. 당에 지분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비상계엄이다라는 보수의 역사와 결정에 대해서 재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품에 안겨서 라도의 딸이다라고 외치다가 이준석 똥 묻히고 들어와가지고 한동훈 똥밭에서 뒹굴다가 지금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양향자고요. 그런 사람 입에서 극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향자가 국민의힘에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 현실을 잘 말해주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있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재선 의원들 사과가요, 왜 정치적 배신인지 보수의 정통 책임론이 왜곡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공천에서요, 반드시 이런 작자들 배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이가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 그것을 멈추면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한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다라는 확정 멘트를 던지면서 내란 청산을 하겠다라고 시민들과 함께 행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공산당 선동보다 한 수 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선동과 함께 제대로 목소리 내고 있는 우파 유튜브 탄압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가요, 이 막힌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번, 그리고 댓글 한 줄이요, 우파 플랫폼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재선 의원들 사과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보수 해체 선언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은요, 여론조사 안 보고 거리의 시민들의 목소리도 못 듣고 그냥 뜨끈한 방에서 히터 틀고 앉아가지고 기자들이 해주는 말 주워 담고요, 공천 누가 줄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줄서기 정치하는 것밖에 모르는 인간들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재선 의원들이 밝힌 사과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이런 글들은 어마어마하게 길었는데요, 천박한 배현진의 글보다 더 하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귀를 씻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제가 핵심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판단했고 국민의힘은 그것을 막지 못해서 지송하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100% 민주당의 사고방식이죠. 자, 여당의 역할이 뭡니까?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존중하면서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고립을 해소하는 게 그 여당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당과 정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 한동훈 생각하면 뭐 당정 수평적 관계, 셰리마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비상계엄 상황은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독단 아닙니다. 당시에 야당의 폭력적 정치, 그리고 국회 마비, 사법 방해,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완전 총체적 난국이었죠. 정말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사과는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요, 대통령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선 의원들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선언하면 니들이 비상계엄에서 헐헐 날아가지고 국민들 사랑을 다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수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정권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요, 정권을 공격하는 구조적 붕괴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이번 사과는요, 중도 확장이라는 미명 아래에 장기간 누적된 비겁한 중도 파리 정치의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의 제대로 좌파 뿌락지들이 자리 잡아가지고요,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 그 결과다라는 겁니다. 보수는 사라지고요, 비겁한 중도 파리들만 남아가지고 국민적 외면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았고 정권을 공격하는 이 민주당의 야당의 프레임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보수와 국민의힘을 분리시키고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구조, 아따 잘합니다. 이거 이준석하고 한동훈 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 사고 방식과 완벽한 동의를 이룬다라는 거죠. 자, 정권을 공격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뭐 여론조사에서 반영되겠죠. 자, 아따 국민의힘 잘한다 이 의원 응원하겠어. 그래서 김상욱이 한번 빵 떴죠. 한동훈이 뜬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니까 개딸들이 잘한다 해주니까 한동훈이 조중동에서 빵빵빵 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뭘 얻는다라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개딸들이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해서 지방선거에서 니들 뽑아줄까요? 총선에서 뽑아줄까요? 택도 않은 소리죠. 국민의힘 지지율 오를 수 없습니다. 보수는요, 이런 사람들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재선 의원들이요, 아무리 중도 확장하겠다라고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아도요, 그 이면은 정권을 공격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확보하겠다라는 자기 정치입니다. 이름 한 줄 좀 세상에 알려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국민들은요, 이들이 하는 짓 똑똑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보수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요, 이것들 공천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흙을 바꾸고요, 분갈이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고립된 환경을 신선한 자원, 흙을 교체하면서 식물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거죠. 국민의힘도 이렇게 경직된 인력 구성을요, 새로운 인재로 교체해가지고 조직의 혁신 동력과 활력을 회복시켜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국민의힘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기존에 가진 인간들 물갈이 하지 않으면요, 국민의힘 다시는 못 일어난다라는 거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이번에 사과는요, 단순한 메시지 문제 아니다. 내년 총선의 방향을 좌우할 보수의 생존의 문제다라는 거죠. 왜 공천에서 이것들 배제해야 되냐면요, 정권과 당을 갈라치기 한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고요, 민주당 프레임에 동조한 배신의 행위를 한 겁니다. 보수 지지층을 업신여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윤 어게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명예를 회복하자라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봤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 그게 뭔지를 알게 된 우리가 자유를 되찾기 위한 싸움에 대한 각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 어게인은 윤석열, 윤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윤석열과 절연해야 되겠다, 이런 모질이 발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보수층, 우리 국민들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정말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중도파리로 도망간 정치적 기회주의자들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보수라는 정체성을요 스스로 부정한 인간들, 이런 것들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 공천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보수는 또다시 분열합니다. 우리는 세보게를 한번 겪었죠. 학습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다라고 지금 80만 당원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이요, 왜 썩은 줄 아십니까? 세보게, 이준석 같은 것들이 아직도 국민의힘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는 없었대요 하는 김재섭이가 연판장 돌리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세복의 똥찌끄레기들, 지금 사과하고 있는 서병수 동생 서범수, 조은희, 이런 사람들, 명태균하고 연결된 사람들 아닙니까? 명태균 게이트에 이름 올라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다시 공천한다라고 하면요, 보수는 또다시 분열됩니다. 더 중요한 건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전투력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번 사과는요, 선 넘은 정치가 아니라 선 자체를 버리고요, 이 민주당 시각으로 국민의힘을 운영하겠다라는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요, 국민의힘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건너편 민주당 당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국민은요,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되는 거고요, 당은 반드시 공천에서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요, 보수가 살아남는 유일한 선택이다라는 거죠. 자, 재선 의원들 계엄 사과, 인접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배신의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요, 민주당의 프레임에 동조해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기형적 정치가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요, 보수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내년 공천은 선택이 아니라 숙명이다라는 거죠. 배신자 걸러내야 당이 사는 겁니다. 이것들 이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협은요, 이런 분탕자들 공천받지 않도록 당협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니들 밥줄이요, 국민들 밥줄보다 중요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작자들은 김상욱이나 천박한 배현진이나 한동훈이나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요즘요, 초등학생 사이에서 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욕은 너희 엄마 대깨문이지 뭐 이랬다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심한 욕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욕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하냐, 너 이재명이냐? 라고 한답니다. 계엄 사과문 들고 나온 이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 이재명이냐? 라고 말이죠. 김영일 TV였습니다.